오늘 리뷰할 영화는 무해하고 힐링되는 이야기로 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청설입니다. 이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이 작품이 가진 매력과 원작과의 차이점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용준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철학과를 졸업했지만 아직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였죠. 도시락집을 운영하는 그의 부모님은 할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라면서 용준을 다그치는데요. 그렇게 등 떠밀리듯 도시락을 배달하러 한 수영장에 도착한 용준. 그곳에서 동생의 훈련을 도와주고 있는 여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녀의 동생 가을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영선수였습니다. 마침 대학생 때 수어를 배운 적 있었던 용준은 가을에게 다가가 언니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대담함을 보이죠. 전화번호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하늘이 돕는 건지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는 여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연락처를 얻는 데에 성공하죠. 한편 여름은 동생 가을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올림픽 진출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도 통장 잔고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용준은 그런 그녀에게 도시락도 싸다 주고 동생과 같이 놀러도 가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표정과 손짓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용준에게 점점 설렘을 느끼는 언니를 바라보며 가을은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 후 가을은 서울시청 수영대회에 참가해서 훌륭한 기록으로 1등을 차지하는데요. 이 기세라면 곧이어 개최될 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을은 자신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 언니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이 소식을 들은 용준은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가을은 언니가 용준과 단둘이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집에 혼자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름과 용준은 설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건물에 불이 나게 되고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던 가을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겪다가 가까스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용준이 고백하려던 그 타이밍에 병원에서 문자가 오고 깜짝 놀란 여름은 상황을 설명할 새도 없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 여름은 동생을 혼자 놔둔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용준과의 연락도 끊게 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집 앞까지 찾아온 용준에게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며 모진 말로 밀어내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히려 가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자기를 뒷바라지하는 언니를 향한 미안함과 그런 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뒤섞여서 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언니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냐면서 울분을 터뜨리죠. 실제로도 가을의 인생을 서포트하는 것 말고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여름은 깊은 혼란과 고민에 빠집니다. 또한 용준도 이제서야 하고 싶은 걸 함께 찾아나갈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녀가 자신을 밀어냈으니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후반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2009년 대만 원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만판에서는 언니가 수영선수이고 동생이 언니를 뒷바라지하는 설정인데요. 그런데 이 배우들의 비주얼과 분위기는 대만판과 한국판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민주 씨의 둥글둥글하고 순한 느낌과 노윤서 씨의 똑부러지고 똘망똘망한 분위기가 원작 배우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제가 가장 재밌다고 느낀 건 남자 주인공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는 건데요. 왼쪽이 대만판 주인공이고 오른쪽이 한국판 주인공이거든요. 비주얼적으로 피부톤과 눈썹의 굵기만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실제로 작중에서 묘사된 캐릭터도 대만판은 굉장히 능글맞고 장난기 많은 비글미 스타일이라면 한국판은 비슷한 댕댕미긴 한데 조금 더 순박하고 너드미가 있는 느낌으로 설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시대에 따른 인기 있는 남자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 역할도 그 분위기나 관계성이 매우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됐습니다. 원작에서도 아버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릴렉스한 성격의 소유자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티격태격하지만 또 둘이 너무 사이가 좋고 사려 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매의 부모님에 대한 설정은 대만판과 한국판이 아예 다릅니다. 대만판에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선교사 활동을 하느라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설정이라 사실상 영화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요. 반면에 한국판에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농인이시고 지방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설정으로 나오죠. 물론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영화 후반부에 여름이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여름의 어머니가 주는 조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한국판에서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는 용준의 친구 재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도 대만판에는
영화에는 없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새로 넣은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올 때마다 과하지 않게 코믹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그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주기도 하고, 나름 후반부에 그 숨겨진 반전으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너무 슴슴해질 수 있는 스토리에 소소한 양념 역할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또 저는 한국판으로 각색되면서 잘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원작은 청각장애인의 삶과 자매의 우정을 물론 다루고는 있지만 남녀 주인공의 멜로에 조금 더 초점을 둔 느낌이거든요. 특히 탱커가 양양에게 구애를 하면서 그런 귀여운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길거리 공연을 하는 데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들이 조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판에서는 이렇게 다소 늘어지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멜로씬들을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그 대신에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또는 청각장애인의 기분이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영장에서 어떤 진상 회원이 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세 주인공이 함께 클럽에 가는 장면이나 용준이 귀마개를 끼고 거리를 걷는 장면에서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는 그런 음향 효과를 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관객들도 그 느낌을 함께 체험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음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잖아요. 물론 배우분들이 너무나 연기를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 손짓과 표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감정들이나 표현들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몰입할 수 있게끔 배경음악과 앰비언스 음향을 정말 적절하게 조절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히려 귀로 들리지 않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더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할까, 그 지점을 정말 섬세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에 대해서 마지막 반전에 대한 스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과 다툰 채로 부모님이 계신 곳에 잠시 내려온 여름. 그녀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과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줍니다. 아무리 동생을 사랑한다 해도 동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리 동생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응원이 아니라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언니가 아니라 여름이 너만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만난 가을과 여름은 여느 자매들처럼 머쓱한 사과를 건네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여름에게 용준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한편 용준은 거리를 걷다가 귀에 귀마개를 꽂아 보는데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버스킹 공연의 음악소리,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먹먹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뭔가에 홀린 듯 수영장으로 찾아가는데요. 때마침 여름이도 그곳에 있었고, 마침 용준이 여름을 생각하며 귀마개를 꽂은 것처럼 여름도 동생이 늘 있었던 그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 있었죠.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 여름의 뒷모습을 보며 용준은 솔직한 고백을 전합니다. 과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애틋한 감정을 서로가 끝내 알아볼 수 있을지, 그 결말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만 원작 영화는 왓챠에서 개별 구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